밤에 자주 깨는 현상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새벽 각성 반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73세 이성훈님은 어느 날부터 새벽 3시 전후만 되면 눈이 반복해서 떠지는 일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잠들기는 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낮에도 멍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출이나 약속까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생활 습관과 수면 환경을 함께 조정한 뒤에는 새벽 각성 감소가 나타났고 약 2달 정도 지나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면서 낮 피로감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단순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몸의 긴장 상태와 생활 리듬 변화가 함께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슷한 시간에 반복해서 잠이 깬다면 몸이 보내는 일정한 수면 신호일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에 자주 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수면 흐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새벽 각성 원인을 스스로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단순 피로와 몸의 변화 신호를 조금 더 편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확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와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구분하면 불안만 반복하지 않고 실제 관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낮 집중력과 기억 흐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왜 새벽에 반복해서 잠이 깨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히 잠을 얕게 자는 현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 2, 3시에 반복해서 눈이 떠진다면 몸의 긴장 흐름과 생활 리듬 변화가 함께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오래 잔다고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체온 변화와 호르몬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깊은 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몸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면 흐름이 불안정해지면 쉽게 잠이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는 이유도 이런 몸의 조절 기능 변화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새벽 각성이 이어지면 몸은 충분히 쉬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낮에도 멍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중이 흐려지거나 깜빡하는 순간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성훈 님도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반복해서 잠이 깨는 흐름이 몇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낮 시간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점심 이후에는 멍한 시간이 길어졌고 외출을 하고 돌아온 날에는 저녁 시간까지 쉽게 지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긴장 상태를 충분히 풀지 못할 때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밝은 화면을 오래 보거나 자기 직전까지 TV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몸을 계속 활동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깊은 잠 단계가 짧아지고 새벽 시간의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잠이 깨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수면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가 생활 리듬 불균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저녁 식사 이후 습관입니다. 특히 자기 직전 간식이나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새벽 혈당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변화가 커지면 몸이 안정적으로 쉬지 못하고 새벽 시간에 각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 화장실 문제와 수면 불안정이 함께 반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밤에 자주 깨는 이유가 한 가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과 몸 상태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흐름을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해서 깨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깊은 잠 단계가 짧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각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자는 시간이 길어도 아침 피로감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찍 자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은 몸 회복뿐 아니라 뇌 기능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정보가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이 반복해서 끊기면 몸은 회복보다 긴장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낮 졸림과 집중력 저하 그리고 기억 흐름 저하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수면 변화가 다른 건강 변화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새벽 각성을 단순한 노화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유난히 잠이 자주 깨고 낮 피로감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생활 흐름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성우 님도 처음에는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려고만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저녁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조정한 뒤부터 새벽에 깨는 흐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늦은 야식 습관을 줄인 뒤에는 아침 피로감 변화도 함께 느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면 문제를 너무 불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은 생활 리듬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래 방치하면 피로와 무기력감이 반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생활 습관이 실제로 새벽 각성을 반복하게 만드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생활 습관이 새벽 각성을 반복하게 만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몸의 긴장 흐름이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새벽 각성은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늦은 시간 화면 자극입니다. 특히 자기 직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늦은 화면 시청 습관은 몸을 계속 활동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잠든 이후에도 깊은 잠 단계가 짧아지고 새벽 시간에 쉽게 각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성우 님도 밤늦게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 영상을 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녁 리듬을 바꾸고 난 뒤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야식과 늦은 간식 습관입니다. 특히 자기 직전 과일이나 빵, 그리고 단 음식을 드시는 야식 습관은 새벽 혈당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변화가 커지면 몸은 깊게 쉬지 못하고 다시 각성 상태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벽 2,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활 습관이 조금만 달라져도 수면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습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관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리듬만 조정해도 수면 흐름 회복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밝은 조명 아래에서 오래 생활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몸은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 증가가 이어지면 새벽 시간 각성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의 긴장 상태를 늦은 시간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걱정이 많거나 생각이 길어지는 날에는 몸이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잠든 이후에도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 증가가 이어지면 새벽 시간 각성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성우님도 잠들기 전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간식을 줄인 뒤부터는 아침 몸 상태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낮 시간 멍한 느낌이 줄어든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단순한 잠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은 몸 회복뿐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 흐름까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새벽 각성이 이어지고 있다면 생활 리듬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 확인이 필요한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몸의 수면 신호일 가능성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반복되는 새벽 각성과 낮 피로감이 함께 이어지는 흐름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반복해서 끊기고 낮 피로감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몸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부터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반복되는 새벽 각성과 함께 반복되는 낮 피로가 이어진다면 생활 습관 점검만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거나 기억 흐름이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이 함께 나타난다면 병원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갑자기 숨이 차는 느낌 때문에 잠이 깨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다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나 갈증이 반복되는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여러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우 님도 처음에는 단순히 잠이 얕아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새벽 각성과 함께 낮 시간 집중이 흐려지고 피로감까지 심해지면서 생활 흐름 자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반복해서 끊기면 몸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낮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이런 흐름이 기억 흐름 저하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복되는 새벽 각성을 무조건 큰 병으로 연결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래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변화와 병원 확인 기준을 함께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생활 리듬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늦은 화면 시청과 야식,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시간이 반복되고 있다면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면 흐름은 작은 습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성우 님도 생활 리듬을 조정한 뒤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 화면 시청을 줄이고 난 뒤부터 아침 몸 상태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을 단순한 노화로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낮 컨디션 변화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연결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습관의 영향을 계속 누적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흐름 기준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생활 기준을 조금씩 바꾸면서 아침 피로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화면 시청과 야식 습관만 줄여도 몸의 반응이 이전보다 편안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은 천천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기보다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흐름을 천천히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기준을 알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과 기준을 계속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